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깁니다. 중국 유학생 국내에 7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학가가요. 지금 홍콩 시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유학생과 우리나라 대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기사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그 사이에 네 분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홍콩 대자보. 그러니까 홍콩 대자보라는 건요. 홍콩 지금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 대자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중 대학생 충돌 잇따라. 한양대에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에 중국 유학생들이 오송 홍기를 붙이며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약간 좀 뭔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에서도 이 지지 대자보, 지지 현수막에 대한 훼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국 유학생들이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좀 벌어진 거예요.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인 줄 아나? 이건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내정 간섭 말라. 이거는 중국 유학생입니다. 한중 대학생 충돌 확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대자보를 떼려는 중국 유학생, 막아선 한국 학생들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 한양대 모습입니다. 어제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대학가로 홍콩 시위 사태 불똥이다. 고려대생, 중국 유학생이 대자보 떼거나 찢지 못하게 조까지 짜서 지키고 있답니다. 언론 자유 무시, 추방해야 한다. 이런 또 약간 극한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유학생 측에서는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온라인 설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적으셨으면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쓰신 분이 주원규 교수님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중국과 홍콩 사이에는 오랜 어떤 갈등이나 그 해묵군 풀기 어려운 좀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정말 급하게 다치게 되고 안타까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지지는 중국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모아야 될 텐데 지금 대학생들 간의 갈등이 다소 감정적으로 좀 격양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차분히 내려놓고 그 홍콩과 중국 사이의 관계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금 홍콩의 시민들이 상처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접점을 좀 찾아보자. 부분에 접점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접점이 쉽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대학가 모습이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중국의 오만 이렇게 쓰셨네요. 그 중국이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 그 위험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국인 입장에서 홍콩의 시위대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중국인이 아니었으면 중국의 주변 국가 내지는 주변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 깔려있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홍콩 시위대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걸 본다 하더라도 전 세계 국민 내지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우월해 있고 과거의 중화주의 바탕하에서 어떤 뭐 주변 국가를 이렇게 없이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자, 이번엔 조대진 변호사 뭐라고 쓰신 겁니까? 홍콩 힘내라 이렇게 쓰셨네요. 홍콩 주민들 힘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홍콩 주민들이 뭐 무모하거나 많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중국 정부에 대한 그런 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록 다른 나라에서의 일이지만 좀 힘내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좀 지나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촛불과 오만 뭐 이런 표현 쓰셨네요. 그렇죠. 우리는 촛불로 정권까지 바꿨잖아요. 예, 우리는 폭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된 우리는 나라.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예요. 예. 중국은 저 천안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많은 희생자가 났잖아요. 문화 대혁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저는 중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좀 딱한 생각도 들어요. 민주주의를 모르는 나라에서 컸잖아요. 지금도 사실 시진핑 체제가 경제적으로는 뭐 자유를 지향하지만 정치 체제는 아직도 독재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 여기가 무슨 공산군가일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방 붙이고 대자보 붙이고 이런 문화를 좀 많이 좀 빨리 중국인들이 좀 오만해지지 말고 아까 이규환 변호사만처럼 오만해졌지 말고 좀 겸손하게 좀 배워라. 왜 옛날에 고대 유대인 학교에 학교가 3년제인데 1학년을 현자라고 그랬어요. 2학년을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3학년을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고학년은 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건 좀 배워라. 이런 거를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민주화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좀 와서 배우고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저는 굉장히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한 뭐 네 분의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역시 중국 기사입니다. 보시죠. 중국에서 흑사병 2명 발생했습니다. 흑사병이요. 이거 패스트잖아요. 감염 확산되나 불안감이 중국 내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은 확산 위험 극히 낮지만 중국 주민들의 불안감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흑사병이요. 우리한테 또 혹시라도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패딩 점퍼입니다. 최전방 지역의 병사들에게 패딩형 겨울 점퍼가 보급됩니다. 기존 군복은 방한이 아닌 작전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방부는 이렇게 보온성은 물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춘 점퍼를 내놓고 내년엔 입대병사 전원에게 보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나라 지키는 분들에게 뭔들 못해드릴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반려뱀입니다. 영국의 한 남성이 초대형 반려뱀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8년 전 약 20cm일 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5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뱀이 버마왕뱀 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냥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인 건 확실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위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고위직에 지명돼 화제를 모았던 30대 한인 여성 미나 장이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란 그녀의 주장과 달리 7주짜리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고 또 핵심 이력인 비영리 단체 활동 역시 과장됐다는 건데요. 이 논란 때문이었는지 지난 9월 미나 장의 지명은 별다른 해명 없이 돌연 철회됐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반려뱀이요. 잘 모르고 그 집을 방문했던 어떤 손님이 있다면 문을 연 순간 기겁을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아침 엠메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